네, 안녕하세요. 오늘 배워볼 것은 HTTP의 Non-Persistent Connection과 Persistent Connection, 한국말로 하면은 비지속 연결과 지속 연결의 이게 무엇이고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설명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HTTP는 기본적으로 TCP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클라이언트고 여기가 서버입니다. 이게 나,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 나이고 이게 서버, 이거는 웹 서버겠죠. 이렇게 있을 때 TCP를 사용하면은 TCP 연결을 먼저 수립을 해야겠죠. HTTP를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3웨이 핸드쉐이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SYN 패킷을 보내겠죠.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그러면은 서버는 그 SYN에 대한 응답 패킷 HKSYN을 보내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ACK를 보내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객체에 대한 요청까지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TCP 연결을 설정하고 HTTP로 그 객체에 대한 정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네이버 홈페이지에 대한 객체, 그러니까 네이버 홈페이지가 있으면 뭐 여기에 로그인 창도 있고 여기 뉴스도 있고 이런 하나하나의 객체를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거 네이버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객체에 대한 거 데이터 좀 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는 알겠어, 그 객체에 대한 데이터를 주겠죠. 이게 보통의 HTTP의 한 사이클인데, 여기에서 비지속 연결은 여기에서 TCP 연결을 딱 끊어버립니다. TCP 종료. 근데 지속 연결은 하나의 객체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도 계속 TCP 연결을 이어나가는 게 지속 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장단이 뭐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만약에 제가 10개의 객체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HTML 파일까지 해서 총 11개가 되겠죠. 여기에서 HTML 파일을 일단 처음에는 받겠죠. 그럼 HTML 파일을 받으면은 그 HTML 파일에 뭐 로그인 창, 뭐 뉴스, 이미지, 뭐 여러 개의 객체가 10개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비지속 연결에서는 이 하나의 HTML에 대한 데이터를 받았으면은 여기에서 연결이 종료되겠죠. 그러면 연결이 종료되면은 다시 TCP 연결 3웨이 핸드쉐이크하고 HK 패킷 받고 만약에 뭐 1번 객체, 2번 객체, 3번 객체, 쭈르르르 10번 객체까지 있으면은 여기에서 1번 객체를 요청하겠죠. 1번 객체 요청하고 1번 객체에 대한 데이터 받으면은 또 TCP 연결 끊고, 이렇게 한 개의 객체를 받고 TCP 연결을 종료하고 다시 TCP 연결을 수립해서 하나의 객체를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비지속 연결이고, 지속 연결은 그냥 여기에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TCP 연결을 끊지 않고 그냥 계속 주고받고 하겠죠. 요게 비지속 연결과 지속 연결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비지속 연결을 했을 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비지속 연결의 단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TCP 연결을 계속 하잖아요. 3웨이 핸드쉐이크를. 그러니까 오버헤드가 크겠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에 따라서. 왜냐면은 지속 연결에서는 TCP 핸드쉐이크를 딱 한 번만 하면은 이 RTT를 한 번만 쓰면은 그 뒤로부터는 계속 TCP 수립을 하지 않고 계속 객체에 대한 데이터만 받으면 되는데, 비지속 연결에서는 RTT를 계속 1RTT씩은 계속 쓴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처음에 이게 1RTT입니다. 1RTT 사용하고 객체 이거 한번 받을 때 또 1RTT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연결 종료하고 또 TCP 연결 수립하면 또 1RTT. 요게 이제 좀 낭비되는 RTT라고 볼 수 있죠. 지속 연결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요런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비지속 연결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면은, 일단 그 전에 이 트랜스밋 파일 요거 한번 설명해 보자면은, 객체는 또 데이터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좀 두꺼운 게 객체를 보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객체를 보낼 때 어떤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를 찾아보면은 자, 1번 TCP 수립 시간, 핸드쉐이크죠. 시간이 1RTT. RTT라는 건 이제 라운드 트립 타임이죠. 왕복 시간이라고 말하고, 여기에서 TCP 연결하는데 하나의 왕복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객체 요청해서 객체에 대한 요청을 받죠. 요게 또 1RTT. 객체 요청, 그리고 데이터 받은, 요게 또 1RTT. 그리고 여기에서 객체를 보내는 시간도 있겠죠. 객체는 조금의 데이터가 더 있으니까, 뭐 이런 TCP 연결은 그냥 바로바로 된다고 가정한 거고, 데이터는 조금의 그게 있으니까 트랜스미트 타임이 있겠죠. 그래서 3번 파일 트랜스미션 타임 해서 하나의 객체를 요청하고 받을 때 2RTT, 총 2RTT 플러스 트랜스미션 타임이 걸리게 되겠죠. 하나의 객체를 받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비지속 연결에서는 만약에 5개를 받는다 하면은 10RTT가 되겠죠. 하고 뭐 트랜스미션 타임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지속 연결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TCP 연결, 그리고 여기에서 객체 보내고 딱 HTML 파일을 받았어. 여기에서 HTML을 받아. 그러면은 자, 이제 이 브라우저는 알겠죠. 아, 내가 필요한 거는 뭐 10개의 객체다. 10개의 객체를 더 요청해야 되겠다. 이거를 HTML 파일을 받아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TCP 연결을 병렬로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TCP 연결을 하나, 둘, 셋, 넷, 뭐 쭈루루루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여기서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 좀 요청 해서 각자
해서 여기에서 TCP 연결을 한번 수행했죠. 지금은 4개를 그렸습니다. 4개를 그리고 여기에서 TCP 연결을 수립하고 각자의 객체에 대한 요청을 또 수행해서 데이터를 다 받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병렬 연결은 최대 6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보면은 자, 원래 만약에 이 병렬 연결을 안 했을 때는 처음 HTML 받는 시간 ERTT 플러스 알파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10개의 객체를 받으면은 20RTT가 걸리겠죠. 그러면은 총 22RTT 플러스 알파겠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병렬 연결을 해서 6개 하고 나머지 4개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여기에서 ERTT 그리고 여기에서 ERTT 6개의 ERTT 그리고 4개의 ERTT 하면은 여기에서 2 그리고 6, 2, 12 여기 두 번째에서 12 세 번째에서 4, 2, 8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런 건 똑같잖아. 여기서는 이제 ERTT만 소요된 거죠. 이게 병렬이니까 시간은 ERTT만 소요된 거죠. 각자는 다 ERTT씩을 사용하는데 전체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ERTT인 거고 여기도 ERTT인 거고 따라서 병렬 연결을 수행하면은 6RTT 플러스 알파 해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병렬 TCP 연결을 사용해서 객체를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 연결에서는 마지막으로 지속 연결을 보자면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TCP 연결 그리고 여기에서 요청해서 HTML 파일 받았다고 가정을 해서 10개의 객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속 연결의 경우에서는 TCP 연결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제가 알기로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한 개의 객체에 대한 요청 보내고 한 개 받고 한 개 보내고 한 개 받고 이게 원래 기본적인 요청의 방식인데 지속 연결에서는 1번 요청, 2번 요청, 3번, 4번, 5번 이거를 동시에 한 번에 보내고 또 응답도 한 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러면은 RTT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속 연결에서는 파이프라이닝을 이용해서 일단 요청을 다 보내고 그에 대한 요청을 한 번에 받는 식으로 HTTP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1, 2, 3, 4, 5에 대한 요청을 하면은 무조건 받는 거는 1, 2, 3, 4, 5 순서로 받아야 돼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만약에 1번 객체가 사이즈가 뭐 한 4000비트야. 근데 2번 객체가 예를 드는 겁니다. 100비트야. 그러면은 4000비트면은 물론 4000비트도 빠르게 전송이 되겠지만 이 양으로 봤을 때 얘는 금방 보내지겠죠. 100비트면은 이 1번 객체에 비해. 근데 앞에서 4000비트를 먼저 보내고 나서 그 다음 100비트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2번 객체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2번 객체는 보내는 시간도 짧은 데에 비해 1번 객체가 앞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1번 객체가
1번 데이터 요따만큼 차지하고 2번은 요만큼이야. 그래서 요 1번을 다 보내기 전까지 2번을 못 보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head of blocking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HTTP의 2.0입니까? 2.0에서 해결을 했고요. 일단 1.1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